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어디서 한 번쯤 보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저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퇴사에 대해서 선택을 하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선택의 원칙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적용한 방법은 최악의 결과 분석법이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선택에 따른 최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결과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지 가능성을 따져보고 그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정도 리스크는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 삶이 망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퇴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제 삶이 끝장날까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상황은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한 약 3억의 돈이 영원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영원히 될 일은 없지만 최근 하락장에 세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샀을 경우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90%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마이너스 90%의 계좌가 원금을 회복하려면 그 가격에서 9배가 올라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 마이너스 90%가 되더라도 제가 투자한 3억의 돈은 퇴사 후 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고려한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제 삶은 끝장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 ETF가 망할 확률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원금 회복은 둘째 문제고요. 두 번째 상황은 퇴사 후 매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해외 선물 트레이딩으로 벌 계획인데요. 수익은커녕 원금 1000만 원까지 전부 날리고 영원히 되는 상황이에요. 원금까지 전부 날리고 영원히 될 확률은 제가 트레이딩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월 평균 200만 원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하고 손절 원칙만 철저하게 잘 지킨다면 쉽지 않겠지만 영원히 될 확률은 30% 이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영원히 된 상황이라면 제가 수입이 전혀 없을 경우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따로 준비한 비상금 5천만 원으로 기본 생활비를 쓰면서 일당 높은 알바, 입주 청소, 시공 등의 알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빠르게 모은 뒤에 다시 트레이딩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제 삶은 끝장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퇴사 후에 다시 회사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당 높은 알바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부끄럽거나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남들 눈치를 보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이미 해봤고 다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상황은 해외 선물 트레이딩으로 월 목표 수익인 150만 원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유도가 높은 일, 배달 알바,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최근에는 카카오에서도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그 달의 목표 수익까지 부족한 돈을 채워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균 건당 3-4천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16건이면 15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물론 트레이딩으로 월 목표 수익인 150만 원을 벌지 못할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외 선물 트레이딩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수록 배달 건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제 삶은 끝장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중대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지 않고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생각하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질병이 찾아올 확률은 제가 알 수 없지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퇴사 후에 건강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퇴사 후에 저한테 긍정적인 상황은 어떤 게 있을지 또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추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미국 주식의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평가 손실 중인 제 계좌가 원금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제 자산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2030년쯤은 나스닥 지수가 지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투자 자금은 제 생계와는 별개로 투자한 자금이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 삶의 선택지는 다양해질 거예요. 즉 삶이 더 나아지는 거죠.
두 번째, 조금씩 매일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퇴사 후에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을 지속적으로 도전할 생각인데요. 실패를 한다면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학습을 병행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경험이 쌓이고 더 나은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1년, 3년, 그리고 5년 후에 저는 지금의 저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 확신해요. 사실 이것만으로 퇴사라는 선택은 충분한 가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회사를 8년째 다녔지만 자산이 늘어난 것 외에 제 개인적인 성장을 했다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될 때까지 시도하던 무자본 창업,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요. 그것들의 성과가 생기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영상에서 밝혔던 것처럼 제 퇴사의 목표는 돈벌이와 무관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제가 타인에게 가치를 건네주고 제가 건네준 가치를 인정받아 돌려받는 수익이 생기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의 생각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오는 내용을 공유하고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꼭 할 것이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담하건대 좋은 타이밍은 없다.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서울 뿐이다. 행동하지 않음에 따르는 비용을 측정하고 가장 두려운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가진 중요한 습관을 길러라. 바로 실천이다.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